자, 45쪽이에요. 자부사군하니 왈엄 여경이라. 자자가 여기 자뢰할 자뢰한다는 얘기,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부자는 애비부, 섬길사, 인군군, 가로왈, 엄할 엄, 더불려 공경경. 자, 그러니까 자부사군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장을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자부사군 하면 유추 해석해야죠. 애비를 자는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럼 애비에게 의지한다는 뜻이냐? 라고 한다면 그럼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탕. 예? 예, 우리가 아마 이 자리라고 하는 뜻이 자리 깐다. 자리라는 말이 이 자뢰한다는 데에서 이렇게 아마 이게 변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비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군을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인군을 섬겨라 이런 뜻이겠죠. 여기 일사자가 일 삼는다, 일할 일사자로도 하지만은 윗사람을 얘기할 때는 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비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삼아 나라의 인군에게 인군을 섬기니 왈엄 여경이라. 자, 이 섬기는 것을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군을 섬기는 것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왈 말하기를 엄할 엄자는 부모에게 엄숙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친구처럼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엄은 존엄, 존엄의 뜻이에요. 존엄. 그리고 경은 공경경자지요. 더불려자는 뭐뭐와 그리고 이런 뜻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자자가 꼭 이게 여기가 이게 자, 우리 자자가 이렇게 다음 차자에다가 여기 조개패자 썼어요. 자, 부, 사, 군, 왈, 엄, 더불려자는 이게 쓰고 이렇게 하나 긋고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점 찍기도 해요. 그냥 한일자에다가 구기작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쭉 긋고 여 풀조자에다가 글귀구자에다가 드물음밤이라 썼죠. 요 자자가 의지한다 하는 이런 말씀. 이게 사실은 패물을 뜻하는 글자예요. 패물. 조개패자가 왜 보배로서 쓰였느냐? 옛날에 이 조개는 조개니 이게 갑각류, 이 갑각류를 옛날 점치는 도구로 삼았어요. 우리가 주역궤로 말하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속은 부드러운데 위아래가 딱딱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거북이라든가
자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갑각류고 이중허 괴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밝음을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다 이런 갑각류는 어떻습니까? 달이 차고 기울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골이 차고 비워지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폐라고 하는 것이 조개폐자가 나중에 이제 유통 수단으로 되는 것이고 화폐의 기능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 다음 차자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다음 차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본래는 요 글자가 집 차자로도 써요. 우리 천상 열차 분야지도 할 때 열차라고 하는 차자가 이게 이 차자를 써요. 열차 할 때 이게 집을 뜻하는 글자예요. 나그네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잠시 묵는 곳을 이게 차자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태양이 이렇게 운행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여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1년에 묵는 곳이 12곳이 있다. 12곳이 있다. 이걸 12차라는 말도 씁니다. 12차라는 말도 써요. 그걸 열차라고도 표현합니다. 열차. 이렇게 이게 부의변에다가 결할 흠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여행하는 중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그 이제 비어 있는 곳에 잠시 거처하는 그런 뜻으로 요 차라는 말 써요. 우리가 이게 재화를 뜻할 때 요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건 이게 폐물이 변화가 된 거예요. 네, 폐물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폐물이 뭐 엽전으로도 변화가 되기도 하고 지폐로도 변화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요건 변화가 된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요건 집안에 쌓아두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 우리가 이 폐물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건 귀한 거니까 집안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탕 삼는다, 의지한다, 집안에 쌓아두고 바탕을 삼는다, 의지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본금 할 때 이렇게 자본 이렇게 쓰죠? 네. 뭡니까 그게? 의지할 수 있는 기본금이에요.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액면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액면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의지할 수 있는 기본금. 바탕에 깔 수 있는 기본금이란 얘기예요. 네, 그런 뜻이겠죠. 그게 여기 이제 자부하면 애비에게 이걸 갖다가 의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애비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캥거루죠?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뜻은 아니겠지. 애비의 역할은 낳아줬으면 끝나는 것이지. 자식은 그걸로 무한의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았으면 길러주기까지 해야지. 요즘에는 이게 아주 요구하는 바가 지나칠 정도인데.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자식이 애비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애비보다 못난 사람들도 많다고 그 얘기를 해요. 참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까도 이 존엄해야 돼요. 부모를 존엄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친구처럼 돼가지고서는 절대 거기서는
효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효를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존엄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엄마 하다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내가 이게 엄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금 불경스럽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어머님 하고 딱 바뀌었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는데, 호칭을 이렇게 어머님을 높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면은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자연히 나오는 것이고, 어디 갔다 오면은 또, 어디 다녀왔습니다. 출필곡, 반필면. 그죠? 출필곡. 이 고할 고자를 갖다가 곡이라고 이렇게 읽을 적에는 뭐냐면, 고할 고자는 출할 적에는 반드시 이게 고할 고자를, 고한다는 얘기는 그냥 통보하는 거지만은, 곡이라고 읽을 때에는 허락을 요하는 뜻이 있어요. 허락. 이 속에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얼굴을 들이미면서 저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도 지금 제가 집에서 우리 막내놈하고 같이 있어요. 이놈 제가 늦둥이로 나서 보니까 아직도 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얼굴도 비추지도 않고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하고서 쑥 나가. 야, 이놈아 너 일로 와. 이놈이 너 지금 책 읽고 있냐? 얼굴 보고 인사해야지. 얼굴 보고.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녀올게요 하고서 그냥 소리만 전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높이다 보니까, 부모를 높이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효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여기 이제 손자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또 증손자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교육을, 이게 참 자식이,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죠? 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무릎 꿇을 괴자가 발족자에다가, 아이고 뭐야 이게, 위태로울 위자를 썼어요. 이게 무릎 꿇을 괴자예요. 왜 위태로울 위자를 썼느냐? 무릎 꿇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조심하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상대를 높이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어린애를 가르칠 적에 호칭을 좀 정확하게 쓰도록 하고, 존칭어를 갖다가 쓰도록 하고. 요즘에 애들은 존칭법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떤 때 시자를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지 그거 잘 모릅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좀 짜셔가지고 손자 손녀분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맹자의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이불해면, 이게 먹을 식자를 갖다가 누굴 먹인다 할 때는 사라고 읽어요. 먹인다 할 때는 사. 사이불해면 시교지야요. 내가 부모를 그냥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아이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밥 한 끼 점심 하나 잘 대접하고, 옷 하나 그냥 딱 사 입혀드리고, 그러면 끝 하는 정도의 사람은 이건 돼지 기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돼지 시자에 사귈 교자. 예, 시 교지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에이, 불경이면 사랑은 하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짐승을 기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매행자의 말씀처럼 수흉지야라. 짐승 수자, 기를 흉, 가축 축자를 기른다 할 때는 흉이라고 그러고요. 흉. 요즘의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언어 쓰는 거라든가 부모 대하는 걸 보면은. 심지어 이제 부모는 80, 90 늙은이가 이제 노인이 되고 자식이 이제 벌써 40, 50대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는 뭐 자식 앞에 부모가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소장 먹고 잘하더라고요. 네? 소장 먹고 잘하더라고요. 소장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일부 유학교에서는 예. 페미니즘 그런 사상 때문에 예. 외가 친가를 네. 외할머니, 친할머니라고 안 해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을 말하고 뭐 부산 할머니, 부산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하고요. 외할머니, 친할머니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호칭이라는 것과 지칭이라는 거 이걸 잘 써야 돼요. 이게 사실 호칭이 지칭이 하는 것은 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인한테는 호칭 같은 게 없어요. 일반인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3촌, 4촌, 5촌 이렇게 촌수에 따라서 옛날에 호칭을 이렇게 정확히 썼어요. 예, 이것도 사실 공부예요. 예, 그걸 물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뭐 다른 게 아니죠. 어쨌거나 나라는 몸이 결국 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렇게 유전자가 합쳐져서 나라는 몸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뭐 거기서 친소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호칭은 정확하게 써야지. 호칭. 어린애들한테 호칭을 이거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공경하는 마음이 요즘에는 자식들이 너무 없어요. 아니 뭐 우선 당장 저한테도 그래. 나는 가끔 가다 보면 이놈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 일일이 다 지적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는 그냥 100%안 들어요 그냥.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저는 그저 그냥 책 속에서 부자지간을 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또 일일이 지적하자니 그렇고 하니까 어떤 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끔 식사할 때 야 이놈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은 집사람은 아이고 당신은 왜 꼭 밥 먹을 때 아니 근데 밥 먹을 때는 또 시간이 없어 또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참나 이거 언제 아이 일주일에 안에 나 하루 그냥 애들 교육시키고 6일간은 딴 데 가서 놀고 그러니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6일 동안은 다른 사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영어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고 6일 동안은 딴 거 가르치고 하면은 거기에 더 젖어들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것 같고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 공경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 것이지.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꾸짖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막 꾸짖듯이 얘기해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또 아버지가 또 꼼짝 못해 또 젖었어. 그렇게 습관에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잘못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안 됩니다 하고서 간곡이라기보다도 완곡하게, 그죠?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애들 모이면은 이제 식사 시간하고 이제 뭐 차 마실 시간이라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해요. 그래놓고 가끔 얘기하자. 한데 이제 그걸 뭐 이제 가족 회의라든가 뭐 이런 명칭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서두를 딱 붙였어요. 여기서 토론을 하되 언사 함부로 쓰지 말라고. 언사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이게 하다 보면은 자식도 뭐 30대가 넘어가고 다 뭐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토론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부모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잘못을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부모 심기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참 어려워요. 자, 여기 애비 붙자는 이건 좀 이렇게 두 개 찍은 것은 뭐냐면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에요. 양과 음이 이렇게 서로 사귄 모습이에요. 예. 말하자면은 통정을 하고 있는 거죠. 통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는 자식을 낳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애비 모자는 이렇게 쓰죠. 이 애비 모자는 요건 어미고, 요건 자식이에요. 요거 한 알짜리 그은 것은 애미와 자식이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점 두 개 찍은 것은 젖 먹이면서 기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라고 하는 부생모육, 그죠? 부생모육,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일사자는 여기 일사자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역사사자를 쓴 적이 있었는데, 역사사자는 이게 중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중자. 우리 옛날 사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옛날 천자 밑에 사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 사초를 이렇게 기록하는 자지요. 근데 천자의 말씀과 행실을 기록한 게 사관이 다 기록하고 있죠. 근데 기록하는데 이 중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에 붙어서 치우치면 안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한쪽에 붙으면 안 되죠. 이게 중자를 썼고, 이게 뭐냐면 이거 손수자를 갖다가 생략한 거예요. 손수자를. 그러니까 이게 사자인데 손으로 중을 딱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한자를 그으면은 관리이자예요. 이게 한일자를 그으면은 관리이자. 자, 관리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나라 임금님이 일을 시키는 자죠. 일을 시키는, 그래, 이게, 임금님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하는 자죠. 이게 관리죠. 관리인데, 요 한일자는 뭐냐면, 정성을 갖고서 일을 기록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한일자가 정신일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일도. 어영부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성으로 일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성으로 일을 하라. 그러면 요 관리자와 일사자는 뭐가 다르냐? 똑같은 글자예요. 요걸 요 손수자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손수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손수자를 요 한일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관리라고 하는 자는 일하는 자니까 정성으로 일을 하라 이런 얘기. 정성으로 일을 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삶는다라고 하는 사자도 되지만 이제 윗사람을 대할 적에는 섬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하죠. 사분 하면은 인군을 섬긴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바탕 삼아서 인군을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입구자 2개 쓴 건 뭐냐면 하나를 쓰면은 그냥 사람이 입을 뜻하는 말하는 뜻이지만은 둘을 뜻하면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시끄러울 혼자예요, 이게. 시끄러울 혼. 여기다가 민음을 썼어요. 여기다가 용감할 깜자를 썼어요. 용감할 깜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과감하게 말하는 뜻을 담은 글자가 이게 엄할 엄자인데, 그런데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이게 엄숙하다, 또는 존엄의 뜻으로도 이렇게 이제 변천하게 된 겁니다. 이 글자가. 여기 이제 여자는 뭐냐면, 이게 옆에 이렇게 쓴 것이 뭐냐면, 사람 손이에요, 손. 이 손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양손.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썼지만은,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요 하나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손이에요. 손수자를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손수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요건 사람이 이게 손이에요.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군사융자예요. 군사융자. 병기융자. 병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걸 2개를 쓰면은 경계개자죠? 요건 2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이야. 한 손이 아니라 2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모습.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게 이렇게 썼지만 결국 요 글자예요. 2 손 맞잡을 공자입니다, 이게. 2 손 맞잡을 공.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양손이 있고, 여기도 2 손이 있어요. 사방의 손, 사방이 다 손을 함께 하는 얘기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건 뭐냐면, 한일자에 이게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일자에 이게 구기작자예요. 사람이 손으로 한 움큼 이렇게 진 거를 갖다가 이걸 작이라고 해요. 술잔작자라고도 쓰죠. 술잔작자예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용량,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을 우리는 일작이라고 해요. 이 작이 10잔이 합해지면은 1홉. 한 홉, 2홉 할 때 홉이라는 말 쓰죠. 요게 이 합할납자를 갖다 이렇게, 이게 합할납자를 이게 용량으로 표현할 때는 홉이라고 읽어요. 홉. 그리고 이게 이제 10홉이 되면은 한 되승자. 이렇게 되죠. 요게 10대가 되면은 한 말두자가 되죠. 예. 요게 또 10마리 되면은 한 섬,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작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자, 이게 여기 점 하나 찍었지만은 사실 여기에 뭐냐면 거기에 술을 담은 뜻이에요. 술. 우리가 상대방과 이 술로 보통 우리 옛날 예법을 보면은 향음주례라는 게 있어요. 향음주례. 옛날에 술 마시는 것도 예를 갖춘 겁니다. 왜 근데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왜 술 한 잔을 권하냐면은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이 잘 무르익어서 만들어진 게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상에 술을 올리는 것은 뭐냐면 신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술 한 잔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작이라는 말을 써요. 수작. 인간이 신에게 따라 올리고 신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는 걸 수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변천이 돼가지고 남녀가 수작 부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본래는 이게 술. 우리 이제 부부지간도 우리가 이 합근예라고 해가지고 한 잔의 술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옛날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내가 소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1년의 마지막 날, 이때를 섣달 금음이라고 해요. 이때를 한자로 말하면 제석이라고 해요. 제할 제자. 이 제석이라는 말을 써요. 한 해에 요 석이라는 제자는 뭐냐면 깨끗이 때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에 묵었던 때를 깨끗이 없앤다는 뜻으로 제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다 하여튼 때가 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끗이 없애고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송구영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송구영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때 필요한 게 술이에요. 술. 꼭 이건 친구가 아니고서라도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 이 한 해와 다음 한 해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야다 또는 우리가 등불을 지킨다 해가지고 지킬 숫자에다가 수등이다 뭐 이런 말도 써요. 밤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하루 자면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잠자지 말고 전해와 이해를 이어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래서 수등이라는 말도 써요. 수등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1년 중에 보면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어때요? 뭐 회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망년회라고 하나? 망년회는 잘못한 사람들이 잊고 싶으니까 망년이라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한 해 동안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좋고 나쁘고 뭐 싫고 뭐 했던 것들 다 이제 묵은 때를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때에도 한 잔의 술을 하는 거죠. 송년회, 송년회라는 말 쓰죠. 송년회. 망년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망년이라는 말은 이질망자 쓰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니고 송년회.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한 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자. 이게 송구영신의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잔의 술로 여기 네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려, 함께 하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한 잔의 술로 너와 내가 친구가 되고 함께 하자면은 큰 잔에다가 그냥 술 가득 따라가지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작은 용량으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바는 뭐냐는 얘기예요.
본래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술로 사람을 대접을 하는 데에는 큰 술잔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큰 술잔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한테 대접하는 거고, 작은 사람한테 대접할 때는 조그마한 잔, 잘못 따르면 넘치고 덜 따르면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라. 이게 귀인일수록 작은 잔으로 이렇게 올리는 법입니다. 작은 잔으로. 큰 잔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천한 사람한테 올리는 거예요. 천한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제상에는 작은 술잔으로 올리는 거예요. 작은 술잔으로. 우리 아버지 술 고래였으니까 이만한 잔에다가 올리는 것은, 그것은 예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여자가 더블 여자고, 경자는 이게 이제 공경경자예요. 공경경자. 이 경이라는 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 구자가 이게 진실로 구자예요. 우리가 문장에서 이 구자 쓰면은 뭐 구차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진실한 마음을 갖는 뜻으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을 갖는 뜻이에요. 그럴 문자는 뭐 그럴 문자라고도 쓰지만은 이게 옛글에는 이게 전복자에다가 또자를 쓴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써서 그럴 문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쓴 거지만, 결국이 뭡니까? 손으로 점대를 잡은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뜻이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글 자체가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육아에서는 이 경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저기 사서 중에 대학 있고 중용책이 있는데, 우리 대학이라는 책을 한 글자로서 표현하자면 공경경자로 얘기를 해요. 중용은 정성성자로 얘기합니다. 정성성자. 네. 그러니까 이 공경경자를, 아니 사실 이제 저 중용에서는 이 정성성자를 많이 써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사실 공경경자 쓴 곳이 거의 없어요. 한 군데 있나? 오라 문왕이시여 오 지프의 경질하니, 공경경자를 거기다 썼는데, 근데 주자가 이 공경경자를 아주 육아의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글이 결국 이 경으로 인해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탄화 할 수 있는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자의 뜻을 말하자면 불가식으로 말하면은 참선선자와 같은 뜻이에요. 육아에서는 이 경이라는 글자를 참선선자와 같은 뜻으로 씁니다. 다만 육아에서는 왜 참선선자를 안 쓰느냐? 참선은 마음을 고요해서,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 육아에서 말하는 이 경은 그야말로 행주, 좌와 어묵동정지간 모든, 내가 고요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 이외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동정 모두를 다 담고 있는 글자예요. 혼자 있을 때나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때나 늘 경해야 된다. 우리가 선정이라는 것은 고요히 혼자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이렇게 갖추는 뜻으로 주로 쓰이지만은, 육아에서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만이 아니고 움직일 때도 다 이게 함께 된다는 뜻에서 육아에서는 그래서 선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경이라는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이 경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무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주일무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 한일자, 정신일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일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 하나로 탁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어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를 섬길 때에는 오직 효로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 책상 서랍에 고구마를 넣었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정신이 분산되잖아요. 부모를 섬길 때는 거기에 그냥 온 정신을 다 바쳐야 되는 것이고, 친구를 대할 때는 거기에 그냥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또 공부할 때는 여기 정성을 바쳐야지, 갑자기 집안에 뭐 부엌에다가 뭘 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 몸,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요. 예. 우리 주역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불출기우이라. 주역에서는 이런 말 써요. 생각이 그 자리에서,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생각이 벗어나지를 말해야 한다 이게요.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반면에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 자리니까 딴 데서는 제가 나이 젊은 사람이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 신분이니까 오직 배우는 데에 정성을 다 들여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다른 데 생각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경이라는 글자의 뜻이에요. 경.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애비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바탕 삼아서 인군을 섬기니 말하기를 부모를 대할 때든 인군을 대할 때든 바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엄은 화낸 모습처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존엄의 뜻이에요. 존엄.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부모를.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군사부 일체라는 말 썼죠. 왜 그래? 왜 일체냐? 부모는 나를 낳아줬다 이거예요. 이 몸을 갖다 내 몸을 키우시는 분이 부모고 한 것처럼 선생은 정신을 키우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가르치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인구는 나 먹거리 마련해 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녹을 주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대하는 방법은 달라요. 대하는 방법은 예법에 보면은 그 대하는 방법이 인군과 신하 간에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적에는 그건 의리로 맺었기 때문에 인군이 잘못을 했으면은 신하는 인군이 잘못했으면은 신하는 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금이 비리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하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제지간은 뭐냐면 선생이 잘못했으면은 범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범할 수가 없다. 나보다 나이 많고 그러나 선생이 잘못했으면 숨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행동을 엉뚱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이제 부모를 섬길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범유은. 자식이 부모를 섬길 적에는 부모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가 못났지만 그거 어떻게 범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전에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아이고 우리 고을에 우리 고을에 참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애비가 옆집에 양을 훔쳤는데 그것을 고발은 안 했지만은 그걸 증명했습니다라고. 아마 이제 거짓말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씀이 우리 고을에서는 우리는 정직의 의미가 다릅니다. 애비가 잘못했을 때 숨길 줄 아는 것이 그게 정직입니다라고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공자 가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을 때 범하지는 말고, 그러나 이제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간해야 되죠.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도 끝까지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안 듣는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참 어렵지요? 어렵지만 끝까지 간해야 하겠죠. 그렇다 해서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숨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도다 이런 얘기예요. 예법에 얘기라는 책에 이게 나와요. 얘기라는 책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네.